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볼분홍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볼분홍님께서는 정말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볼분홍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볼분홍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만 스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스포를 잠깐 해보자면. 조금만. 네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귀신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 오. 집을 초록지붕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지붕집. 네. 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보거나 듣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기가 센 곳에 가면 소름이 돋거나 이명이 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수준의 감을 가졌어요. 이야, 예?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조상의 영향으로 예지몽을 꿔서 소름이 돋았던 적이 되게 많은데요. 임신하면 태몽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꿈이 아닌 예지몽은 진짜 생생하고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좀 많이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단칸방에 주방이 조그맣게 붙은 집에 엄마, 아빠, 저 셋이서 살았거든요. 그 응답하라 1988 보시면 네. 덕선이 집에 작은 방에 미닫이 문 열고 나가면 신발 신는 주방이 있잖아요. 오. 딱 그런 옛날 집에 살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사정상 친할머니랑 함께 살게 되었고 어른 셋이 누우면 아기 누울 곳이 없어서 요람에 저를 눕혀서 머리맡에 올려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단칸방에 살다가 동생도 낳고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방 3칸에 엄청 큰 거실에 다락방, 주방까지 따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여기가 초록지붕 집이거든요. 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네. 마당도 정말 넓고 창고까지 딸려 있어서 제가 다 커서 지금 기억으로 봐도 좋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사하고 한동안은 제가 못 느껴서 그랬는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나요? 빨간 머리엔. 그렇죠. 네, 제가 그 만화를 진짜 좋아했는데 앤이 초록지붕집에 살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사 가면서 만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진짜 마냥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시골에 좀 띄엄띄엄 있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엄청 적막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 끝에 붙어있던 집이라서 예. 더 적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 가지고 놀다가 제가 말을 멈추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래서 괜히 엄마 불러서 엄마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그 적막이 싫어서 놀이를 이어가는 정도로 적막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방, 엄마 아빠 방, 할머니 방 이렇게 방이 3개니까 그렇게 나눠서 잤거든요. 저는 제 동생이랑 자고 엄마랑 아빠랑 자고 이렇게 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는 도중에 당시 3살쯤 된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저를 깨워서 새벽에 일어나게 됐어요. 예. 이게 벌써 한 30년 전쯤이니까 그때는 어린이 화장실이나 변기 이런 게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한참 화장실 가는 연습할 때라서 급하면 바가지 같은 걸 요강 같은 걸로 썼어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죠. 네, 새벽에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화장실 앞에 바가지를 둘 테니 너가 엄마 대신에 동생을 줘라 이렇게 부탁도 하셨었거든요. 예. 여기 그림에 보시면 화장실이랑 현관이랑 완벽하게 마주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불을 켜고 나와서 그 방불에 의존을 해서 화장실 앞에 바가지를 잡고 탁 뒤로 돌아서는데 몸이 확 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분명 꿈이 아닌데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를 보니까 몸이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그 현관문이 돋보기 알이 올록볼록 이렇게 돼서 바둑판처럼 배열된 현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니까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 실루엣이 선명하게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유리문 밖에 얼굴을 바짝 붙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어린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게 머리카락이 진짜 길었는데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길이로 바닥까지 닿아 있었고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루엣이 엄청 여리여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리여리하다기보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 위에 흰 천을 걸친 것처럼, 그리고 약간 한편으로는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느낌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 귀신은 저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미동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서 있었거든요. 예. 진짜 뭐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린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놀라면 소리도 못 지른다고 눈도 떼지도 못하고 한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예.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개걸음으로 겨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진짜 한참 울었어요. 예. 이제 현관문이랑 엄마 아빠 방이 더 가까우니까 어린 마음에 먼저 엄마 아빠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펑펑 울었는데 저랑 엄마 아빠 방이랑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고 소리가 잘 들리는 구조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방에. 예. 그래서 이제 잡혀갔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한참 울다가 약간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일어나니까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어린애가 꿈이 아니었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시야가 담긴 바가지가 방 안에 있었거든요. 아, 꿈이 아니구나. 네, 꿈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여느 날과 똑같은 아침이었는데 저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약간 현실적이지 않고 밤에 본 게 뭔지 어린 마음에 감당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내가 귀신을 본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봤어. 현관문 앞에 뭐가 서 있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잠결에 네가 내복 입은 거 본 거다. 유리에 비친 거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억울한 게 제가 움직여도 그건 미동도 없었는데 제가 비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던 어린아이였으니까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어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해도 엄마는 믿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집이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큰 집이니까 뭐 동네 친구랑 같이 놀던 언니들한테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우리 집 진짜 좋다, 그 애니 살던 초록지붕 집이다 막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같이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고 막 몰려온 거예요. 집마당이 넓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오려면 창고를 지나서 10m 정도 걸어 들어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예. 집으로 들어가는 길 옆 창고 앞에 딱 서자마자 나이가 많던 동네 언니가 야, 저기가 너희 집이가? 야, 너희 집에 사람 죽은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에 엄청 이쁜 아줌마랑 아저씨랑 살았는데 아저씨가 의처증 걸려서 아줌마 나쁘게 했다 애가. 욕조에 못 박아서 때리고 나쁘게 했다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말은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 어디선가 주워 들은 말일 텐데 너무 디테일하고 지어낼 수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도 아무도 없고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언니랑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 보기에도 되게 민망하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는 아무도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무섭다 무섭다 이러면서 다 가버렸어요. 이야. 너무 속상해서 집에 들어와서 또 엄마한테 다 일렀죠. 근데 엄마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사람 죽은 집이냐고. 다 네 놀린다고 거짓말 친 거고 좋은 집 사니까 괜히 부러워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말 들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서 금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단순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쉽게 잊을 만한 게 아니고 제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서 쉽게 잊을 만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돌봄 네. 진짜 소름인 게요. 그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밖에만 있었고. 네, 친구들도 저희 집에 그 뒤로든 그 전이로든 놀러 온 적이 없어요. 예. 놀아봤자 마당에서 노는 게 다인데 30년 전에 지어진 집에 화장실에 욕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욕조가 있었고 그 언니가 말하던 못자국이 있었어요. 어머, 욕조 바로 위에 나란히 2개가요. 애들이 거짓말 쳤던 게 아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른들이 하던 말을 들어서 옮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그리고 깨름칙하게 빨간 페인트가 그 구멍에 발라져 있었거든요. 페인트였어요. 피는 아니고 페인트였는데 어릴 때 어디서 들은 바로는 안 지워지는 핏자국 가릴 때 빨간 페인트를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목욕할 때 페인트가 일어나서 물결에 덜렁거리니까 손으로 막 잡아서 뜯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예. 때. 예. 근데 이게 커서 생각하니까 엄청 소름 돋더라고요. 미쳤다. 예. 그래서 초록지붕집에 살 때 제가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 가정통신문이잖아요, 옛날에는. 가정통신문 보면 결석이랑 조퇴가 되게 많고요. 놀다가 콧물인가해서 쓱 닦으면 코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고 마르면 또 흐르고 막 이거를 5-6번 반복할 정도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엄청 깡마른 몸이거든요. 몸 상하는구나, 집에서. 네, 몸이 계속 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집에서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6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친할머니도 지병이 있으셨지만 집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예. 뭐 컵라면을 허벅지에 엎어서 엄청 심하게 화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차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뭐 미끄럼틀에 떨어져서 턱이 뼈가 보일 정도로 뭐 이렇게 파져서 응급실에 간다든지 예. 막 이런 사건들이 다 초록지붕집에 살던 때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따로 살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엄마랑. 꼭 그러더라고요, 꼭. 네, 그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어릴 적 귀신 봤던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더 소름 돋는 일이 생겨요. 예. 이게 명절이라서 친척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던 삼촌한테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거든요. 근데 삼촌이 없다 이러다가 한동안 생각하다가 큰 누나 집에서 귀신 본 이야기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삼촌이 막내고 큰 누나가 저희 엄마거든요. 우리 집이잖아, 그죠? 네, 우리 집. 옛날 우리 초록지붕집. 예. 와 진짜 빨리 해도 막 이러면서 지금은 그 초록지붕집에 안 사니까 그리고 전 많이 컸으니까요. 예. 그냥 흥미거리라서 엄청 신나게 들을 준비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제일 맞이고 삼촌이 제일 막내라서 저랑 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 당시 제가 거기 어릴 때 살았을 때 삼촌도 되게 어릴 때라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네. 그 20대 초반의 혈기로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서 그 초록지붕집으로 오고 있었대요. 예. 삼촌이 제 기억으로는 엑시브를 한참 탔었는데 오. 엉덩이가 진짜 잔뜩 치켜 올라간 오토바이를 엑시브라고. 아니요, 그건 따로 올리신 거고, 예, 원래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더 올리신 걸 거예요, 그런가요? 쇼바를. 아마 예. 엄청 앞으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엉덩이가 치켜 올라간 그런 오토바이를 탔었거든요, 그쵸, 삼촌이. 예. 아무튼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도중이었는데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에서 흰 공이 통통 튀겨지면서 내려오더래요. 흰 공? 예? 네, 공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통통 튀겨져서 나오니까. 근데 이게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고 가로등이 많이 없는 어두운 시골 비포장도로니까 이제 그거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공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예. 짐승이나 공이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공이든 짐승이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계속 삼촌 쪽으로 달려오는가 싶더니 잠깐 하는 찰나에 삼촌을 빠르게 확 스쳐 지나갔대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놀라서 오토바이를 급하게 넘어지듯이 세우고 뒤로 돌아봤는데 이게 쫙 쓰러져 있던 게 퍼뜩 일어나더니 후다다다다닥
삼촌 쪽으로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어요. 그 찰나에 뒤에서 밝은 빛이 탁 비쳤는데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삼촌 뒤로 불을 밝게 비춘 거예요. 그때 그 뒤로 다시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자기가 뭘 잘못 봐서 착각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봤던 그 귀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는 집에서 봤던 그 여자 귀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다른 가족들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세하게. 왜냐면 네, 엄마한테 세뇌된 것처럼 약간 억울했지만 내복 입은 내 모습이 비쳐서 바보처럼 보고 놀란 사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삼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본 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거를 봤구나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삼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본 이야기를 삼촌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안 믿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듣던 삼촌도 되게 놀란 눈치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라고요. 예.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실 약간 좀 억울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제 이야기랑 삼촌 이야기를 따지듯이 엄마한테 다 막 쏟아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엄마 봐봐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내 움직이는데 현관에 붙은 그거는 움직이지도 않더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능청맞게 웃으면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 맞다. 거기서 남편이 부인 나쁘게 했다 애가. 안 그랬으면 단칸방 살던 우리가 그 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무섭지 않나? 예. 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그래서 예.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땡 하면서 소름도 돋고 억울하고 무섭고 막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부부가 살았었고 의처증이 있던 남편이 집안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면서 부인을 때렸고 그 부인이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언니가 이야기해줬던 그 이야기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퍼즐이 짜자작 맞네요. 네, 그게 진짜 10년? 이렇게 있다가 매치가 다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동네 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쁜 아줌마랑 아저씨랑 같이 살았는데 아저씨가 의처증이 있어서 그 예쁜 아줌마한테 사람을 붙였대요. 네. 그래서 집에만 맨날 갇혀있던 아줌마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가 길 묻는 사람한테 길을 알려줬는데 그걸 붙여져 있던 그 아저씨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언니가 이야기해줬었거든요. 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야. 사건 후에 집이 저렴하게 나와도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안 좋게 된 거니까 네네.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던 그 집에 젊은 부부가 어린애들이랑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사를 해서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고개를 쭉 빼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대요.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무섭기도 하고 저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마음이었겠죠. 엄마 보고 지나가던 동네 어른들이 젊은데 참 독하다고. 젊은 여자가 무섭지도 않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던 사람도 있었대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 20살 차이 나시니까 저희 엄마는 그때 26살 정도였고요. 오. 저는 6살 정도였으니까 진짜 젊으셨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걸 알고 들어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른 집으로 이사갈 여유도 없었고요. 네. 아기가 둘이 있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 무서울 게 없으셨대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돈이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네, 안타깝지만. 이건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 제 외할머니께서 신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셨고 그게 어머니 쪽으로 내려와서 엄마가 좀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촉이 있고 가끔 보시기도 하고 선몽도 꾸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엄마는 초록지붕 집에 살 때 화장실이 제일 무서우셨대요.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다가 보면 위쪽이 쎄해서 얼른 세수만 하고 위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오셨대요. 뭔가 있어서요. 그 위치가 화장실 위쪽이 다락방이었거든요. 그 주방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문을 열면 되게 가파른 나무 계단에 짐이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예. 다락방에 올라가면 검은 형태가 보이셨대요. 다락방 한켠에서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시고 자주 쓰시는 짐들을 계단에 두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인을 그 나쁘게 한 남편은 결국 정신병으로 감옥도 안 가고 정신병원에 갔다고 헐. 하더라고요. 엄마 이야기 들으니까. 심신미약으로. 네. 그래서 어이구. 어쩌면 지금쯤 우리랑 같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씁쓸하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그렇긴 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겠죠? 같아요. 저 멀리서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 뭐 지금은 안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네. 아, 근데 그 여자 귀신이 제 앞에 왜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난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 뭐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산 사람 모르게 저한테 해코지를 한 건지 그때 모습을 보여서 저한테 뭘 한다거나 뭐 엄마한테 모습이 보여서 뭘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볼분홍님, 네.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았던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끼치지만 나쁜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도망치는 능력이 있었다. 그거는 아,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능력을 가지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부터 그런 조그마한 사건 사고 같은 거는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뭐 예. 엎드려서 자는데 누가 허리춤을 잡고 위험해 하면서 이렇게 탁 당겨서 일어나면 저 혼자 생쇼하고 있고 아무도 예. 없고 친구들이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가위에 눌렸는데 가위인지도 모르고 움직이다가 어디 박아서 입술이 찢어진다거나 예. 그런 정말 진짜 조그마한 사건 사고들은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귀신을 느낀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독 기가 센 자리 가면 뭐 이명이 띠 하고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무서운 느낌, 소름이 갑자기 착 끼친다거나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오는데 사실 뭐가 보여서 그냥 똥촉일 수도 있어요. 괜히 소름 돋으니까 여기 뭔가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도망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예지몽을 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신기하게 많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다른 거는 진짜 하나도 안 맞는데 그렇게 예지몽이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뭐 재미로 이렇게 뭐 궁금한 것도 있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무당집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 그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뭐 신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조상의 영향으로 그렇게 조상이 너한테 예지몽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느끼시긴 하겠지만 아까 그 집 있잖아요. 초록지붕 집.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큰 지역, 뭐 동이나 이런 것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 경남 양산시에 있는 초록지붕 집입니다. 동까지 이야기하면 어딘지 너무 확실해가지고요. 아직도 있을까요? 그 집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그 집에서 제일 행복했고 제일 재밌었고 제일 슬펐고 제일 무서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는 집이기도 해서 최근은 아니고 2, 3년 전? 4년 전? 그 집을 찾아갔었거든요. 예. 로드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집이. 오. 그래서 이제 남편 될 사람이랑 그 집을 갔는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았거든요. 네. 창고 근처에서 집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밭일을 하시다 할머니께서 거 누구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 누군데 남의 집을 보고 있냐고. 그래서 진짜 오해받기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기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언제 살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30년 조금 안 됐다 그랬더니 대뜸 저희 아빠 성함을 대시면서 그때는 걔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아빠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걔 나가고 나서 쭉 내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밤일로 바빠 보이셔서 다른 거는 묻지는 못했는데 별일 없으신지 저희가 나가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쭉 오래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셨길 바랍니다. 그 집도. 근데 유난히 저희가 탔던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볼분홍님만 더 일도 없고. 좀 약했나 봐요. 제가 만만했나? 그것보다도 이제 더 예민하셨겠죠. 아무래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던 네. 것 같아요. 그 기운이라는 네. 게.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와, 근데 이야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지? 아무튼 볼분홍님도 또 여러 가지 사연 숨기고 계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꼭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는.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풀어내야 나중 가면 후련하거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혼자 꽁꽁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계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초록지붕집 지금도 있고 지금 아버님의 지인분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엄청 심했나 봐요, 그게. 근데 지금은 아마 조금 기운이 눌려서 그런 건가 또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 무서웠던 집이자 또 추억거리가 많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소름 돋고 이런 일들도 많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가지 마세요, 또 괜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국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국한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다소 정말 이상한 일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한 게 분명히 아닌데 가족들조차도 오해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때 당시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국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한님께서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이거는 이상한 일을 좀 겪었어요. 이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같이 겪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얘기해드릴 사건을 직접 겪은 그분이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여쭤봤거든요. 예. 근데 그 일도 나중에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본론은 네. 이야기로 들어라. 알겠습니다. 네. 그쵸. 뭔가 이제 너무 스포하면은 안 되니까. 맞아요. 스폰 나빠요. 네.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한 형체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언제부터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아마 날 때부터 본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저씨. 네. 왜냐면은 이거 형체를 혹시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명탐정 코난에 그 검은 색깔 그 캐릭터 있잖아요. 범인 캐릭터. 네. 아마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캐릭터인데 눈, 코, 입이 없고요. 보통 성인 남성만한 키였고 좀 흐릿했어요. 흐릿하고 존재감이 없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형체를 너무 자주 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서 있으면은 줄무늬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바닥에. 근데 하얀색 칸 안에서 그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칸 안에서, 끝에서 끝으로. 예.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가 기계적으로 띵띵띵띵 스탁 스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간이 아니게 좀 로봇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그런 아저씨들이 같은 행동을 거의 강박적으로 하는 그런 형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어요. 예. 이제 어리니까 그게 뭔지는 몰랐고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무가 있듯이 당연한 바람이 불듯이
그 아저씨들은 그냥 아저씨인 거니까. 예. 보통은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걸 제일 많이 하시고요. 한 곳에 계속 무시하고 멍하게 있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났고, 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아저씨는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예. 벤치 위에 차양막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놀이터에는 그 등나무 같은 걸 좀 심어가지고 햇빛 안 비치게 그런 구조물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뒤에서 숨어가지고 저를 빼꼼 봤다가 그 기둥에 다 숨지지도 않았거든요. 덩치가 너무 커서 그 검은 게 예. 들어갔다가 저를 쓱 빼꼼 봤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빼꼼 봤다가 그거를 엄청 기계적으로 띵띵띵띵 이 정도 그 속도로 계속 그걸 반복을 엄청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소름 돋네. 예. 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다른 아저씨들은 저를 상관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네. 할 일을 하는 느낌? 근데 그 아저씨만 거의 최초로 저를 보고 그 행동을 한다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인지했구나. 그때- 네, 그거를 느끼자마자 그냥 놀던 거 다 내팽개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겪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일으켰었거든요. 왜냐면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또래들보다 애기였다 했잖아요. 말을 일찍 트게 돼요. 되게 또박또박 얘기를 잘하는 그런 애기였대요. 근데 애기 돌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거는 왜? 뭔데? 하늘은 왜 파래? 하면서 어떤 애기랑 다름없이 저도 물음표 살인마였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게 저는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애기니까 별 생각을 안 하시다가 이상하다, 애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친가 쪽이 조금 그 무당 쪽도 하시고 그 영적으로 좀 트여 있으셔서 아버지가 그런 걸 좀 거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자기 자식인 제가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 좀 외면하고 싶으셨던 걸까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예. 제가 유치원생이었고 일찍 하원을 하는 날이어서 돌아와서 낮잠을 잤어요, 집에서. 근데 눈을 떴는데 화장실 쪽에 그 아저씨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늘 같은 속도로 이 속도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예. 누워있는데 방에서 그 화장실이 보였거든요. 근데 애기니까 쉬가 마렵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하고 불러서 아빠가 딸내미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쉬 마려운데 저 아저씨가 있어서 못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빠는 약간 정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아버지는 조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성인 돼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무릎을 꿇고 오시더니 제가 자느라고 누워있었으니까 어깨를 좀 감싸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꾹꾹 눌러 담으신 목소리로, 근데 좀 떠드는 느낌? 좀 오묘했어요. 아버지가 국화야 미쳤니? 미쳤어? 그래서 살짝 막 울먹거리시기도 하고 병원 갈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한테 말하는 느낌? 예. 근데 전 너무 어렸거든요. 유치원생이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를 제가 혼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아빠가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은 혼내는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 뒤부터는 그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게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다니까. 무서우니까. 예. 이게 잘못된 애기- 걸로 인지를 해버리니까. 네. 그때는 아이고. 애기여서 무서웠어요. 아빠가 혼내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얘기를 절대 안 꺼냈고, 아빠랑 엄마도 그게 애기가 좀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평범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인 돼갖고 들어보니까 너무 애가 엉뚱하고 아버지 쪽이 좀 그러기도 하니까 병원에 진짜 데려가야 되나 엄청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그 뒤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꺼내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뭐 환경이 바뀌어서 그랬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셨고 제가 이러고 그 다음에 좀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예. 지금부터 얘기해드릴 게 좀 메인 사건이에요. 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었는데 저희가 4가족이거든요. 부모님, 남동생, 저 이렇게 4가족이고 예. 이렇게 4명이서 한 방에서 다 요를 깔고 잤었어요. 네. 이불을 깔고. 보통 엄마 아빠 사이에 저랑 제 남동생 둘이 이렇게 쭉 일렬로 자는 형식으로 잤었고요. 그날 평소처럼 잠을 자는데 드륵하고 창문 열리는 소리라고 전 생각돼서 눈이 딱 떠졌어요. 예. 네, 드륵하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눈만 굴려가지고 창문이 저희 방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방 어느 구석에 가서도 보일 만큼 창문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눈만 굴려서 창문을 봤는데 창문이 좀 열리고 거기 아저씨 2명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에. 그렇죠. 귀신이죠. 예. 저는 이걸 아저씨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저 어렸을 때 그 느낌으로. 근데 그 아저씨 둘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여지껏 봐왔던 아저씨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희미하니까 뭔가 TV 밖에서 TV를 보는 느낌처럼 뭔가 탁 끄면 탁 꺼질 것 같은, 탁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었다면 이 아저씨 2명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외관을 표현을 해보자면 다른 아저씨들은 키가 엄청 컸었는데 얘네들은 아저씨라기보다는 작은 사람? 성인 남성 종아리 위로 허벅지 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키였고요. 손발이 정말 땡땡 부어있는 것처럼 예. 생가치로 해보면 그 애기 아세요? 알아요. 유바바가 유바바 키우는 애기. 덩치 큰 애기. 네, 그걸 좀 축소시켜놨는데 얼굴이 좀 작은? 근데 오. 새까매요. 온 몸에 먹물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새까맣고 그 손톱도 애기 손톱 같았어요. 대머리였고 정말 무서웠던 점은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안 느껴졌는데 얘네들은 너무 존재가 생생한 거예요. 게다가 눈, 코, 입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여지껏 눈, 코, 입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얘네들은 눈, 코, 입이 있었어요. 오밀조밀하게 코랑 입이 있었는데 웃을 때마다 이빨이 작은 애기 이빨 같은 게 하얘니까 다 까맣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디 페인팅 하면은 막 손톱빛까지 다 까맣게 하면 어둡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이빨만 보이니까 입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그 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좀 얼굴 크기에 비해서 큰 거예요. 예. 근데 흰자가 너무 잘 보여서 눈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너무 굴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 느껴보니까 심지어 제가 요를 깔고 누워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아저씨들은 또 무서워지 않은 이유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거나 기척이 안 느껴졌는데 얘네들은 걸을 때 바닥을 타박타박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옆을 걸으면 누워있으면 그 진동이 몸에 느껴지잖아요. 예. 바닥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을 때 그런 타박타박 거리는 게 저한테 진동이 느껴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람이 바람이 막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생생해서 어린 저는 너무 놀란 거죠. 예. 근데 걔네들은 보통 그런 아저씨들 하는 행동을 저희 방에서 2명이서 막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거리고. 예. 근데 저는 이거 내가 보는 거 들키면 나 죽는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실눈을 뜨고 있다가 숨도 참고 심지어 제가 보고 있는 거를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가더라고요. 문 닫고 예. 창문으로. 안심이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예. 제가 이거를 6개월을 시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게 빠르면 이틀, 좀 늦으면 4일 간격으로 창문을 열고 걔네들이 계속 같은 행동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미쳤다. 와.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거절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고요.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어요.
이미 좀 소심한 애로 자라왔었거든요. 제가 네. 그런 것들 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은 당연히 안 됐고요. 가면은 졸기 일수고 공부는 뭐 잠도 못 자는데 공부는 뭐 못하고 예. 친구들한테도 이제 왕따는 아니었는데 은따 정도? 그렇게 좀 우울한 나날을 보내요. 한 6개월 정도 반년을 고생했으니까. 근데 또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를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리고 집 돌아오면은 늦게 오시니까 전 쪽잠을 잠깐 자고 그럼 좀 괜찮았을 때 괜찮은 척을 하니까 뭐 제가 그런 상황인 거는 이제 모르셨죠, 부모님. 근데 그런 걸 제가 한참 겪다가 좀 불미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생겨요. 네네. 걔네들이 이제 2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여러 명이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점점 나를 거듭할수록 과감해진다 해야 되나? 원래 자기들끼리만 행동을 했거든요. 소리를 냈는데 네. 소리가 좀 자기들끼리 대화도 좀 했어요. 약간 숨소리가 섞여서 깍깍거린다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가족들이 그거를 다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저만, 오로지 저만. 저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고 있다가 실눈 뜨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 봐야 되잖아요. 보고 자는 척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애들이 그날 한 4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평소랑 다름없이 문을 열고 4명이 들어와서 점점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데 엄마를 좀 뚫어져라 보고 있다던가 뭐 이불자락을 툭툭 친다던가 지들끼리 하던 행동인데 이제 인간한테 좀 관심이 오니까 저는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야. 그때 제가 부모님 사이에 동생이랑 이렇게 사이에서 일렬로 잤었는데 아빠를 등지고 동생은 옆으로 누워가지고 쭈그려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그 아저씨 한 명이 엄마랑 동생 사이에 서서 동생 쪽을 보고 쭈그려서 동생을 보는 거예요. 동생을 보고 있으니까 동생 옆에는 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저랑 되게 가까워진 거죠. 예. 제가 그 아저씨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제 옆에 동생이 있고 동생 옆에 그 아저씨가 동생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너무 가까이 오니까 제가 숨을 모르고 이렇게 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는 척을 해야 되는데 순간 실루를 떴다가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고 눈을 제가 질끈 감았거든요. 오, 긴장돼. 근데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각자 자기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예. 계속 그 깍깍거리는 소리도 내고 그런 애들이었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조용하니까 눈을 한번 떠봤어요. 걔네들 3명이 제 눈앞에 서서 저를 보는 거예요. 와. 원래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정말 멍해졌고 걔네들이 눈알만 굴려서 저를 빤히 봤어요. 눈 흰자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저를 보고 그 한 명이 그 깍깍거리는 소리를 좀 섞어가지고 너 나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너 나 보이냐고. 이러면서? 응. 그래서 기절했어요. 저는 뭐 와. 일어나니까 평소랑 다름없는 그런 하루가 정말 거짓말처럼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았죠. 근데 며칠 뒤에 아빠가 저를 불러요. 자기 방으로. 그래서 저는 뭐지 하고 하교를 하고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가 자기 방으로 부르셔서 저를 앉히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국화야 그 일이 있었던 게 월요일이라고 치면은 네. 월요일에 잘 때 왜 아빠 중요 부위를 만진 거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죽냐 사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 당황스럽고 애기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무지했거든요. 그렇죠.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예. 제가 아빠를 등지고 누워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왜 만졌냐부터 근데 궁금할 수 있다. 남자랑 여자는 이런 게 다른 거다. 하면서 이거는 부끄러운 거니까 남의 그거는 만지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뭐 평범한 성교육을 한참 해주셨어요. 오. 저는 그런 적이 그 아저씨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앞에 그때 4명이 있었는데 예. 3명만 보였었거든요, 마지막에. 예? 한 명이 뒤에서 뭐 스쳤는지 뭔지 그거는 저는 모르죠. 그리고 나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 당시에는 모르고 이제 다 커가면서 점점 이것들 기억을 맞춰가면서 그때 그 일이 나는 안 했었는데 생각이 났는데 아빠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전 성인이 돼요. 메인 얘기는 이게 끝인데 예. 나중에 이제 성인 돼서 아빠한테 물어봤죠. 다 커가지고 그때 얘기 혹시 기억나냐? 나 아빠가 그거 해서 성교육 해줘가지고 그때 뭔지도 몰랐는데 했는데 좀 허무하게도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너무 엉뚱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건 기억이 안 나네?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민망해서 그러셨는지 뭔진 모르겠고 저도 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캐묻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이 일은 이렇게 지나갔고 그 뒤부터 어른이 되면서 그 네. 작은 아저씨들은 그 뒤부터는 안 보였고요. 정말 다행히도 그때 진짜 눈물 너무 흘렸어요. 아이고. 며칠 지났는데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평범한 아저씨들 있잖아요. 큰 아저씨들. 그런 거는 요즘도 가끔 보는데 진짜 몇 년에 한 번? 근데 이제 지나가죠, 그냥 쓱. 예. 그거는 무섭진 않으니까 항상 너무 당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좀 제보를 한 이유가 이게 뭘까? 뭐 제가 뭐 외계인을 본 것과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들으시는 채널이니까 그렇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보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님이 지금 아저씨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귀신들을 말을 하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혹시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한 적도 있어요라고 했던 적도 있나요? 근데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게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저를 막 죽일라 그러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지나가다 보면 그냥 강아지가 산책하듯이 한 분이 막 강박적으로 같은 곳에서 점프 계속 뛰고 있다든지 우와, 그런 게 무섭다니까요. 그런 거 얘기해줘도 돼요. 그런 정도? 그리고 막 오뚜기처럼 막 행사 풍선 있잖아요. 엄마. 그런 것처럼 막 휘적휘적하고 있다든지. 근데 또 옆에 이제 어쩌다 보면 동선이 겹치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가야 되면 걔네들은 그냥 쓱 사라져요. 그래서 막 걔네들에 관한 거는 그렇게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끼친 거니까 그게 제일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님 궁금하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채널에는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공감이 더 많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형체가 검은색 아니면 흐리다 이 정도로만 보신 것 같아요. 영화는 있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뭔가 기운? 그거는 있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보셨던 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영가? 귀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냥 그 정도의 귀신이었으니까 무서움을 못 느낀다고 이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집에 쳐들어온 그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운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파워가. 그러니까 사람도 만질 수도 있고 사람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힘을 행사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센 귀신을 본 거죠. 다른 귀신들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런 귀신들을 본다면 검은 형체가 아닌 진짜 사람의 형체 이런 건 보신 적이 없나요? 네, 저는 진짜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 빨간 뭐 귀걸이를 했고 그런 외형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친가 쪽이 한 분은 무당이셨고 그 안 좋은 선택도 하셨거든요. 큰아빠가 무당이셨는데 저희 친할머니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약초꾼이셨거든요. 예. 약초꾼이신데 그냥 약초꾼이 아니라 이렇게 점치듯이 약초를 캐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딱 사람을 보면은 이거 하면 낫겠는데 대화를 안 해도 그런 약간 점쟁이스러운 그리고 아버지도 옛날에는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종교로 또 극복을 하셨거든요.
이게 좀 물려받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아시나 해가지고 이런 게 좀 타고 내려오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집안에 이런 내력이 없는 분이 이런 일을 겪는 거는 좀 드물어요, 더. 그러니까 꼭 있어요. 이렇게 또 집안에 무당한 분이 계신다거나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네네. 아예 전혀 연구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귀신을 본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드물긴 하네요, 보니까. 네, 아이고, 오늘 국화님 이야기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막 조용조용히 이야기 하셨잖아요. 일부러 막 숨 막히게. 네. 진짜 그때 자는 상황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전 지금 그거 생각하면은 오.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까지 그 상황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숨 막혀가지고 방송 끌 뻔했어요. 막 긴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몸 굳어가지고 뭐 듣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국화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생각나시면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야, 또 이렇게 표현을 또 신박하게 해주시는 분도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또 국화님께서 이야기만 듣는데도 우리가 같이 숨이 막히는 듯한, 그때 당시에 같이 우리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또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미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도미노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항상 또 타는, 이용을 하는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집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2003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저희 아빠는 버스 운전기사셨고, 엄마는 아파트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는 동대표로 활동하실 정도로 아파트 활동 많이 하셨고,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집안 사정을 대략적으로 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은 딸이 셋인데 언니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고 저는 예.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야기는 한 15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006년 10월이었어요. 제가 수능을 한 달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에 끝나면 학교 앞에 미리 와 있는 독서실 차량을 타고 바로 독서실로 도착을 해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다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독서실 차량을 탄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로 수능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전화나 문자 정도만 되는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 시절이었는데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이거 그냥 문자 하려고 갖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발견 즉시 압수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아무런 연락 가능한 수단이 없이 항상 집을 걸어 다니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독서실 차량으로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예.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똑같이 한 10시 반쯤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독서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곳이 아니라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들어가면 책상이 5, 60개 정도로 쭉 채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예. 저는 입구에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진 안쪽 구석 자리에 배정을 받은 상태라서 도착했을 당시에 학생들 몇몇이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리에 도착을 했고 그때 책상에는 MC 스퀘어라고 해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백색 소음이 나는 알아요. 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안경. 그래서 안경.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책장 넘기는 소음이나 뭐 볼펜 떨어뜨리는 소음 이런 것에 민감해서 저는 이어폰을 항상 그 MC 스퀘어에 꽂고 그걸 소리를 크게 키운 다음에 집중을 해서 이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한참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책상 스탠드도 갑자기 탁 꺼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찰나에 이어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놀라서 이어폰을 뺀 채로 들어보니까 밖에서 막 천둥도 치고 있고 비가 엄청 퍼붓는 소리가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야 왜 불이 꺼졌지?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살짝 둘러봤는데 어둠 속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 놀라서 저기요 이렇게 불러봤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 않고 그 자세로 있는데 다행히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 누구 있어요? 하는 독서실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저씨 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후레쉬를 들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여자 방에 학생 혼자 있네. 지금 정전이 나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독서실 차량 1층에 대기해놨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서 짐을 뿌리고 1층에 도착해서 차에 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 잠깐 차 타러 가는 순간에도 옷이 이렇게 젖을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의 그 아파트에 학생들을 내려다 주고 저도 저희 집 아파트 라인 앞에 멈춰서서 뛰어서 바로 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어요. 지금은 공동 현관문이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유니크한 아이템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16층이어서 1600 몇 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니까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하고 탁 제가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9층에서 내려가는 표시로 대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옷에 묻은 빗물을 털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컨디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분을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와? 하면서 조금씩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1분, 2분, 3분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자 저 고장났나 보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 분노, 막 답답함 이런 뒤섞인 감정으로 다시 공동 현관문 밖으로 나갔죠. 예. 1600 몇 호 이렇게 입력해서 엄마한테 호출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나 무서우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려고요. 그래서 1600 몇 호 호출 눌렀는데 호출을 눌리면 원래는 노래가 나오면서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를 누른 것처럼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래? 1600 몇 호 호출 또 꺼졌어요. 뭐야 이것도 고장이야? 이것도 안 돼?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 나 절대 못 올라가면서 절대 계단으로는 저 혼자 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파트의 그 계단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새벽에 절대 저기로 혼자 걸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공중전화에 가서 콜렉트콜을 걸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달려간다 해도 쫄딱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과 몇 시간 뒤엔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 입을 것도 없고 또 감기에 걸리면 수능을 망치는 거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계속 몇십 분 동안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16층까지 혼자 올라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 무서우니까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야. 미쳤어. 짜증나 하면서 혼잣말로 계속 욕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계단 참에 개인 물건을 두면 안 되잖아요.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뭐 고장난 자전거도 있고 괴종시계도 있고 뭐 아기 용품들이나 쓰레기들, 뭐 죽은 나무들 이런 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6층, 7층, 8층 쭉 올라갈 때 8층 계단 참청도 가니까 9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지? 혹시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오.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살금 보니까 다행히도 그냥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채로 고장이 나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불빛이 저렇게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열려있는 채로 뭐 내부가 깜깜한 상태면 더 무서웠을 거니까. 예. 그렇게 그냥 9층에서 다시 10층으로 돌아 올라가려는 찰나에 저는 갑자기 저희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초반에 저희 아빠가 버스 운전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는 첫 차를 맞추려면 보통 뭐 4시, 4시 반 엄청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세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면 새벽 출근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아빠가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 버스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스케줄을 맞춰놓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면 되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저희 아빠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 붙어있는 AS 연락처를 적어가서 집에 가서 내가 신고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 올라가서 경비실 호출을 한 다음에 저희 집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빠가 떠오르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내부를 딱 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닫혀있는 바닥에 딱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뭐 이렇게 녹색 막대기 같은 게 끼어서 고장이 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옥색 비녀였어요. 비녀. 비녀? 머리 꽂는 거? 네, 네네 맞아요. 쪽머리 할 때 할머니들 쓰는 거. 비녀 끝이 약간 뭉툭하게 유리가 파츠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 엘리베이터 참이랑 그쪽에 껴가지고 고장이 나 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주워들어서 아니 갑자기 웬 비녀가 여기 껴있어? 딱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도미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탁 뒤를 돌아보니까 다행히도 엄마가 9층 계단 쪽에서 서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하길래 저는 엄마 보자마자 긴장이 딱 풀리면서 찡찡댔죠. 엄마, 아니 엘리베이터에 이게 껴있어서 나 진짜 못 올라가고 1층부터 30분 넘게 기다렸다가 이제 걸어 올라가는 중이었어. 막 이렇게 찡찡댔어요, 조용조용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제 쪽으로 딱 다가오면서 비녀를 딱 보시더니 그거 903호 할머니 거야. 903호 할머니가 어쩌다가 떨어뜨리신 것 같네. 초인종에 올려놔두고 얼른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 그 당시에도 엄청 늙으셨던 한 90대 가까이 보이셨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항상 가디건에 이렇게 긴 치마 입으시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은 후 쪽머리로 다니시는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게, 저희 자매가 할머니를 뭐 공원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 아유 너희들 자매끼리 보기 좋아, 너무 예쁘다, 인사도 잘한다 하면서 갖고 계시던 간식을 나눠주시거나 칭찬해 주시거나 뭐 너희들 교회 다녀라 막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거나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왜 여기다가 이 새벽에 떨어뜨렸지? 이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저는 무서운 게 가라앉아서 엄마 뒤로 쫓아서 집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 오는 한 2시까지는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일찍 잠이 드셨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거의 2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둘째 딸이 안 왔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가 9층의 엘리베이터가 계속 멈춰 있는 걸 보고 불이 나게 계단으로 내려오셨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야 그래도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비 맞았는데 빨리 씻고 자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씻고 빨리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독서실에 가서 모든 짐을 챙겨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멘탈이 터질 것 같아서 독서실을 더 이상 안 다니기로 했던 거예요.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건을 겪고 수능을 치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됐고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신촌 부근에서 자취를 했고 저희 동생인 3살 터울 여동생 있다 했잖아요. 걔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채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고 걔는 논현동 인근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했고 항상 바쁘게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2007년도 여름방학 때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수다 떨면서 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올빼미처럼 또 낮과 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그날도 저랑 동생이 새벽 2시, 3시 가까운 시간까지 앉아서 수다 떨면서 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갑자기 언니 배고픈데 우리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한테 나가는 거 걸리면 혼나니까 조심조심 갔다 오자. 그래서 편의점에 갔죠.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가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 예. 그때가 아마 3시 넘어서 거의 4시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새벽이었는데 1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저랑 동생은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거울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다가 갑자기 그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쓱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마주쳤어요. 왜냐면 9층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 멈추면 층을 말하는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야간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게 있던 시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새벽녘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을 일이 없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저는 사실 귀신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범죄, 뭐 흉악범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둘이서 눈을 딱 마주치고 동그랗게 뜨고 9층입니다 하고 열리는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서서히 문이 열리니까 그 할머니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라인에 사시는 머리 깔끔하게 빗으시고 가디건 입으시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님이 타 있는 저희 쪽은 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뒤뚱뒤뚱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시더니 그 버튼이 있는 곳에 바짝 붙어 서서 1층을 누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뒤태를 딱 보고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짙은 초록색 가디건을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단추를 다 채우시고 월남치마라고 해서 발목까지 오는 그 긴 치마 치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입으셨고 머리는 그 옥색 비녀 엄청 단정하게 딱 쪽집은 스타일 예. 그대로 딱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할머니가 이 새벽에 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으셔? 막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용히 있다가 16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둘러서 내렸어요. 그러다가 내리기 전에 겸연쩍으니까 할머니를 살짝 제가 돌아보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근데 할머님이 저를 안 보시고 그냥 저희의 가슴이나 허리 쪽? 그 정도의 45도 각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입을 오물오물오물오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틀니를 빼면 노인분들이 턱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합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입이 되잖아요. 그 입으로 계속 뭔가를 오물오물오물하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시 닫히고 저랑 동생은 시선을 교환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니라 귀신 같았거든요. 느낌이. 오.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야 완전 쫄았어 우리. 할머니 뭐야? 왜 타셔? 막 이러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내려간 거를 보고 야 귀신 아니다. 1층까지 내려갔으니까 귀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뭐야 막 이런 수다를 또 떠는데 갑자기 동생이 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떠오른다는 것처럼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언니 근데 그 할머니가 내려가는 버튼 누르려다가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거면
9층도 내려가는 버튼이 눌러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9층에 한번 멈췄다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 할머니가 자기는 그냥 내려가는 버튼 눌렀다고 생각했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한 개 딱 눌렀던 거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할머니가 깜빡하신 걸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근데 잘 걷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인데 이 야밤중에 혼자 어디 가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 할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혼자 새벽 기도 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실 저희 집은 종교가 없어서 새벽 기도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시는 거면 새벽 기도 가시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엄마는 출근하셨다고 오시고, 저희는 엄마한테 엄마 사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새벽에 이렇게 있으셨어. 이러니까 엄마는 너희들은 무섭지도 않냐 세상이? 어딜 나갔다 돌아와? 하면서 그냥 혼나기만 하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예. 저랑 동생은 2학기 공부를 하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가을 정도에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모녀는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어땠어 저땠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낮에 전화를 거는 일은 없거든요. 엄마가 왜 갑자기 낮에 전화를 걸었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엄마가 갑자기, 야 도민호야, 너 그때 할머니 봤다고 했던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다가, 너희들 그때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봤다고 했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여름방학 때니까 한 7월 아니면 8월 그때겠지? 이렇게 이랬더니 엄마가, 너 그날이 언젠지 확인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데? 아니,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좀 정색하면서 물으시길래 무슨 일 있나 보다 하면서 엄마 잠깐만, 내가 그때 체크카드로 과자를 샀으니까 내가 한번 내역을 봐볼게 하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문자를 딱 더듬어 보니까 8월 며칠 딱 그렇게 결제 문자가 있더라고요. 다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카드 쓴 거 보니까 8월 며칠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일단 너 동생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루 조심히 행동하라고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 왜? 뭔 소리야? 왜 할머니 무슨 일 있지? 돌아가셨어? 아니 그냥 말 들어. 너네 둘 다 공부 끝나면 밤늦게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 알았어? 정색을 하면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길래 예.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줘 이러면서 바로 동생한테 연락해서, 야 엄마가 이런 있으니까 집에 바로 가래,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행히도 그날 저희 둘 다 별일 없이 지냈고, 엄마한테 자꾸 그 얘기를 전화로 물어봐도 엄마가 약간 만나서 얘기해, 뭐 얘기를 꺼내지 마, 좀 이렇게 정색을 하시니까 나중에 겨울방학 때 가면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방학이 되어서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왔고, 늦게나마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그 할머니 왜 물어봤던 거야? 왜 무슨 일 있으셨어? 이러니까 엄마도 그때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날 가게에서 반찬을 만드시고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9층에 할머님을 항상 같이 부축해서 다니는 손녀분이라고 해야 되나 따님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와서 반찬을 사가셨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유 오랜만이야 하면서 이런저런 소담을 나누셨는데, 9층 할머니 따님분이 곧 이사를 가신다고 집을 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할머니 연세 많으셔서 새로운 데 가면 적응하기 더 힘드실 텐데 괜찮겠어? 왜 이사를 가? 이렇게 했더니 그 따님분께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엄마는 얼마 전까지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을까, 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따님분께서는 할머님이 몸이 여름 되기 전부터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에 들어가 계시다가 여름쯤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엄마가 얘기를 듣는데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 딸들은 새벽에 편의점 간다고 하고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전부터 호스피스에 들어갔다고 하면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으셨던 거예요. 예. 근데 혹시 몰라서 말씀은 안 꺼내시고 아유 애도표하시면서, 그러면 할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6월 중순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딸들 방학은 7, 8월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아유 일단은 할머님 좋은 곳 가셨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건네시고 예.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거셨던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뭐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아니야 엄마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왜냐면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머니 동작 하나하나를 정말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할머니 옷차림새 머리 빗어 넘긴 거 그리고 할머니가 입으로 뭘 씹고 계셨던 것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아마 입을 오물오물 하셨다면 뭔가를 씹는 느낌이니까 할머니가 아마 6월에 돌아가셨으면 너희들이 봤던 8월 정도가 한 49제 정도 됐을 때일 것 같으니까 예. 아마 집에서 뭐 잘 가셔라 어머님 이러면서 제를 올려놨다거나 뭐 음식을 올려놨다거나 하면 그 새벽에 잠깐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엄마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맞아 엄마 이상해. 왜냐하면 우리가 8월이니까 엄청 더워서 동생은 민소매 옷을 입고 저는 짧은 반바지에 짧은 반팔 이런 차림이었는데 할머님은 그때 긴 가디건을 목 끝까지 채우시고 그 두꺼운 치마를 입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무서우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떠올리니까 그 옷차림새가 계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뭐 영안이 있다거나 뭐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독특한 체험을 동시에 같이 해서 그 할머님을 뵌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야. 아니, 일단 도미노님, 그러니까 영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생분이랑 또 같이 보신 거잖아요. 네, 동시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할머님의 얼굴도 기억이 정확히 나세요? 할머님이 항상 다정하신 분이셔서 네. 웃는 상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틀니를 끼고 계셨을 때도 있었고 빼고 계셨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보통은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약간 그 표정이나 시각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힐끗 봤을 때도 시선이 그냥 멍한 상태셨고 이분께서 하면서 뭔가를 오물오물 그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할머님이 약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치매 증상이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희를 이렇게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고 그 찬빛 같은 걸로 정말 곱게 빗어 올렸던 그 머리 스타일 그리고 아이보리색 치마, 짙은 초록색 가디건 다 기억이 나요. 원래 대부분은 귀신을 목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옷은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히 네.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그런 귀신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추워진다, 뭐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무서웠다 뿐이지 뭐 추워진다는 그런 감각이 있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귀신이 아닐까라는 그 무서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1층이 내려가는 것까지 지켜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귀신 아니구나, 귀신 아니었어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야, 도미노님 진짜 이야기 미친 듯이 잘하신다. 그랬나요? 와. 너무 떨려서. 이게 떨린 거예요? 그럼 네, 안 떨면 너무 심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와, 이것도 능력입니다. 진짜로 능력이에요. 예. 목소리도 네, 너무 좋으시다고 아까 어떤 분이 이영애 목소리라고 하셔서 저도 뭐 이영애 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말투가. 극찬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너나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도미노님, 이게 또 참여자분들이시지만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지만 이분은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겪길 바래요. 또 그래야지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으신 거죠?
제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 무서웠던 것도 사실 귀신하고는 관련되지 않지만 그냥 좀 무서웠던 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귀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만 무서웠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도미노님, 네네. 본인만 무서웠는지 한번 저랑 이야기 따로 나눠보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미스테리한 일이나 좀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거 있으면 한번 저랑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뭐, 따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몰입이 너무나 잘 되도록 또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분 진짜 소름 돋게 이야기 잘하시네요. 소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도 소름이 돋게 만드는 거는 이분이 묘사를 잘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와. 그 할머님 또 49제여서 이렇게 찾아오신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실제로 보신 분들은 특히나 동생이랑 같이 보신 거잖아요. 그것도 맨정신에. 그러니까 더 소름 끼쳤던 그때 당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